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뚝딱뚝딱 취미로 시작한 목공 기술로 창업하기 강의를 맡은 박종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전체 강의에 메인이 되는 주제는 그거겠죠? 그래, 취미로 시작한, 여기선 저 같은 경우는 목공이지만 목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뭐 음악이 됐든 뭐 미술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게 뭐 글쓰기가 됐든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취미로 하는 그 무엇인가가 직업으로 했을 때 어떠냐.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결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할만하다. 할만합니다. 할만하니까 지금까지 했겠죠. 취미가 일이 되면 싫어지지 않나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에 있어요. 좀 뒤에서 들으시면 아마 들으실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싫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란 게 시간을 돈이랑 바꾸는 거예요. 시간을 돈이랑 바꾸는데 마냥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러니까 뭐 싫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아요. 자, 이제 창업의 계기, 그 다음에 창업의 과정.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공방입니다. 뭐 좋으면 좋다고도 말할 수 있고 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저거 짓느라 고생했어요. 처음 땅 파기, 삽질 처음 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제가 다 했어요.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고 아직 완전히 완성은 안 됐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평수로는 건물만 쳤을 때 건평이 저기 앞에 창고 더 조그맣게 지은 것까지 합쳐서 한 90평, 그 다음에 2층이 이제 전시실인데 60평 해서 얼마예요 그러면? 총 한 150평 정도? 150평 정도의 공방을 지금 지었고 1층은 이제 기계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계실에는 이제 목공 장비들 해서 직접 다 만드는 공간들. 그 다음에 2층에는 이제 전시장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근데 오셔도 별로 못 봐요. 제 자랑은 아닌데 물건이 다 팔려요. 그래서 거의 전시된 게 없고 그냥 텅 빈 공간이죠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서 전시장을 좀 채워볼 계획이에요. 이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방은 다 보셨고 저는 2019년 3월 31일까지 군사경찰로서 재직을 했었죠. 지금 사진은 제가 일하다가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여기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팀원들하고 훈련장에서 레페 교육하다가 참 불공평하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편하게 그냥 옷만 입고 있고 배우는 사람은 저렇게 헬멧에 뭐 방탄복에 뭐 철모에 다 쓰고 하고 재밌었어요. 저거 하는 동안에. 근데 재밌는데 왜 그만두고 나왔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좀 더 재밌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무언가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기고 조금 불편한 것도 생기고 내가 변하기 싫은 부분이 내가 싫어하는 부분으로 변해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일단 제가 했던 일을 설명드리면 시간도 많은데 지금은 군사경찰이라 그러고 예전에는 이제 헌병이었죠. 그래서 저는 헌병대 간부로 재직을 했었고 일반 경찰이 이제 생활안전 뭐 형사 뭐 수사 그 다음에 뭐 경찰 특공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일은 이제 경찰로 치면 생활안전하고 일반 경찰 쪽에 속하는 일반 헌병으로 한 절반 정도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경찰로 치면 경찰 특공대이죠. 헌병으로 치면은 헌병 특임대 특수임무대 거기서 팀장으로
또 한 절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재밌었어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해봤죠. 민간인들이 해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군인들도 아마 군인들 중에서 헬기 많이 타보고 뭐 레펠 해보고 뭐 저격총 쏴보고 총도 있는 건 웬만한 거 다 쏴보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게 했죠. 그런 거를.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멋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아예 지원 자체를 따로 해서 따로 들어가요. 헌병으로 그냥 군인으로 들어가서 헌병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간부 같은 경우는 헌병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들어가게 되는데 뭔가 헌병에 한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행사 지원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이제 수사관이 되면은 이제 군복도 안 입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머리 쫙 넘겨가지고 뭐 수사도 하러 다니고 어디 부대 가서 인정도 받고 약간 그런 걸 꿈꾸면서 들어갔죠. 자부심도 있고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뭐 그것도 있겠지만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달라요.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서로 간에 마찰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관료제 속에서 내가 하나의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그냥 부품이 돼서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모시는 상급자들과 잘 지내야 되고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부하들 혹은 하급자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요즘에는 뭐 상명하복 사회 그 계급 체계를 하더라도 밑에 사람도 눈치 많이 봐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힘든 점도 좀 있었고 재밌는 것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그 전 직장에 뭐 환멸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좋았는데 이번 바꾸고 싶은 게 더 좋아 보이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한 거지 그 직장을 전혀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신조가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예요. 근데 군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는 뭐 그런 나쁜 상관이 되지 말아야지, 갑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여러 차례 했었죠.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연수 횟수를 거듭할수록 어느 순간 나도 내가 싫어했던 모습과 닮아가는 걸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계급사회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야 커피 타와 그 말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제가 좀 후회를 했죠. 아, 내가 이렇게 변했나?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헌병 이제 검문소라고 있어요. 검문소. 검문소가 뭐냐면 이제 헌병과 경찰 이렇게 해서 군경 합동 검문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도로 근처 이제 큰 도로들 근처에 이제 중요 지점마다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헌병 그 병력들을 뭐 한 10명, 그 다음에 거기 경찰도 뭐 한 7, 8명 들어오나? 그래서 한 총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지내게 되고 검문소니까 뭐 거기 장으로 있었죠. 이제 아주 작은 단위지만 뭐 한 20명 남짓한 그런 작은 단위지만 거기서도 장으로 있으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가면 취사병이 이제 밥을 해놓고 있을 건데 제가 가면 대기하고 있어요. 병사들이 도열을 해서 그다음에 제 밥도 다 펴놓고 야 니들 뭐하냐? 그러면은 예 저희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야, 앞으로 내가 밥 타먹을게.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냅둬.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나름대로 선진 병영 뭐 이래가지고 그 작은 사회지만 제가 살짝 변하게 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요리를 직접 거기서 해서 먹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미역국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단이 변한 줄 알았어요. 아침이니까 미역국에다 밥 말아 먹으라 해가지고 자주 나온 줄 알고 그냥 별말 않고 계속 잘 먹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취사병이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거를 일반 거기 명령이 내려오는 그런 식단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저 하나 때문에 나머지 20명이 그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치도 않았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제가 원해서 갑질을 하든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됐든 하여튼 그런 사회 속에서 있는 게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이제 거기서 검문소에서 나와서 이쪽 특임대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뭔가 기대감이 없더란 말이죠. 뭔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처음에는 설레었어요. 아, 오늘 가서 또 일 열심히 해봐야지. 오늘 애들 병력 관리 어떻게 해야지. 오늘 이제 무슨 훈련이니까 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차 이게 몇 바퀴 돈다 그러죠. 이제 1년에 한 바퀴로 해서 몇 바퀴 돌고 나니까 그게 그거인 것 같고 그렇게 막 재미도 없고 예전에는 처음 제가 데리고 있던 병력들이 이제 전역을 해서 떠나게 되면 굉장히 아쉽고 어떻게 보면 울컥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떠나가면 잠깐 얼굴 비치면서 그래 잘해 잘 가라 고생했다 악수 한번 하고 휙 들어가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행할 때는 저도 몰랐는데 그걸 다시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약간 회의감도 들고 그 일에 대한 설레임도 좀 떨어지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게 됐었죠. 그럼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무턱대고 나가가지고 뭐 대책도 없이 나가서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당시에는 제가 직장에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퇴근을 하면은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좀 풀고는 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게 뭐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뭐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뭐 영화 감상, 뭐 음악 듣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목공, 목공뿐만 아니라 뭐 철로 뭐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무하고 철을 같이 합쳐가지고 뭐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했었죠.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돈이 될 게 뭔가 하다가 그래서 만들어 팔면 되겠구나 해서 어느 정도 목공 쪽으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제 영상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군 부대에서도 시범식 교육이라 그러는데 높으신 분들, 막 장군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저희가 했던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올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완전 레드오션까지는 아니었어요. 레드와 블루의 한 중간 정도까지. 그 당시에 뭐 이게 돼서 아 그래 유튜브를 해야겠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어디 검색해보니까 조회수 1회 한 1원 정도 된다. 그럼 100만 조회수면 100만 원이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걸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봐서 올려봐야겠다. 아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하다가 약속된 날이 왔죠. 이제 떠나는 날이. 사실 그때까지도 완전히 정하진 못했어요. 정하진 못했다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3월 31일까지 재직을 했지만 그 3월 30일이 되기 전에 뭐 한두 달 정도 저희는 직보반이라 불러요. 그 노는 시간을 줘요. 그냥 다음 이제 그걸 준비를 해라 해서 나라에서 월급을 이제 조금만 줘요. 많이 주진 않고 아마 그 본봉만 줬던가 수당 없이 본봉만 줬던가 아니면 본봉에 얼마를 줬던가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서 놀면서 생각해봐라 혹은 뭐 어디 가서 학원 다니면서 배워봐라 하면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시골집, 전라도 한평에 있는 저희 시골집,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집에 가게 됐는데 도마를 굉장히 낡은 걸 쓰시더라고요. 도마를 굉장히 낡은 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줘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지금 표현으로 이제 리폼이라 그러죠.
다시 잘 다듬고 만들고 해서 다시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네. 그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목공을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하니 이 도마를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면서 4월 1일부로 오도마라고 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옷이냐고. 저 옷이 아니고 박씨고요. 그럼 왜 오도마라는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해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오도마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은 후에 이제 막 이것저것 설명을 갖다 붙였죠. 갖다 붙여가지고 뭐 오, 동그라미는 뭐 시작과 끝도 없이 뭔가 둥글둥글하고 모난 구석 없이 뭐 그냥 이런 거 좋아 보이는 거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오도마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저기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겠지만 그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썼어요. 제가 먼저 해서 사람들 저거 보고 지나갈 때마다 와, 오징어 게임이다. 아니네. 뭐 가운데 세모가 아니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저는 뭔가 좀 뿌듯하죠. 저 마크도 하루 만에 그냥 대충 지었어요. 대충 지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포토샵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한글에다가 저 표 만들기 위해서 한 칸짜리 만들어가지고 저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선 이렇게 이어 붙이고 네모 넣어가지고 만든 게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저 마크예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는 저렇게 도마, 그 다음에 오늘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이제 주방용품, 주걱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워낙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지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재고를 많이 못 쌓아둬요. 다 팔려가지고. 이제 창업의 과정, 이제 작은 카테고리로 보면은 준비부터 뭐 시작, 임대, 건축, 운영이 있나? 운영 뭐 이렇게 있는데 먼저 준비부터 해드릴게요. 사진은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저기 일하는데 찍어가지고 올린 거고, 처음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쯤 해서 저 경기도 일산 관사에 살았었죠. 관사에 살다가 전라도 지방에 공방 겸 집을 얻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좀 수소문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왜 전라도냐, 거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셔서 웬만하면 부모님 근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너무 붙어 있자니 좀 부담도 되고 해서 그 이제 전라남도 지방을 이제 전체적인 그 섹터로 두고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기 영광, 뭐 여수, 해남, 뭐 강진 몇 군데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데를 좀 둘러보고 집을 계약을 했죠. 영광에다가. 제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부동산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뭐 그 나라에서 주는데 관사 같은데 그냥 뭐 사인만 띡 하고 들어가서 살면 되고 뭐 거의 공짜로 살았으니까 전기세 정도만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이제 주택이죠. 주택. 창고 딸린 주택인데 그런 곳이 전세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전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가 좀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 없었죠. 많이. 집을 살려면 비싸니까. 그래서 전세로 했고, 두 번째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일단 나와서 일은 시작하긴 하는데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이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이 제대로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그러면 주변엔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리저리 떠벌려 놔서 그만두고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떠벌리고 나왔는데 창피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돈을 뺄 수 있도록 전세 계약을 했죠. 그 집이 평수로는 이제 사는 데가 뭐 한 40평 될래나? 되고 너무 넓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4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계약한 이유가 그 뒤편에 그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고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된 건데 아주 좋았어요. 그 이유가 그 집에 있는 거실에서 문을 하나 열고 나가면 뭐 창고 건물이 그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면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벽을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창고하고 거실이 붙어 있었던 거죠. 출퇴근 시간이 1, 2초면 됐죠. 나가서 작업하러 갈아 신으면 출근 완료. 먼지 털고 나와서 스트랩팔로 갈아 신으면 퇴근 완료였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제가 퇴직을 하면서 꿈꿔왔던 그런 출퇴근 그런 거였죠. 혹자들은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좋다. 그런 말씀들도 좀 하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말 걸고 뭐 해달라 그러면 옷 다 벗고 쉬고 있는데 가서 다시 옷 작업복 입고 다시 일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뭐 전화 오면 퇴근했다 이래버리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진 않았어요. 뭔가 힘들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30분 일하다 오늘 몰라 쉬어야지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체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집을 얻는 과정부터 뭐 건축하는 과정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는데 일을 할 거에 대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거죠. 창고가 한 10평 정도 됐는데 나중에 일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좁았어요. 목공 기계들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고 무거워요. 보통 뭐 한 2, 300kg 무거운 거는 뭐 한 4, 500kg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뭐 것들은 하나가 방 하나 다 차지할 정도로 이제 큰 것들도 좀 있는데 그걸 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공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길이 좁았어요. 좁아서 이렇게 뭐 기계를 세팅하고 어쩌고 하는데 혼자서 누가 도와줄 사람 없죠. 혼자서 기계 하나 이렇게 이쪽 지렛대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저쪽 지렛대에서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 한 3cm 옮겨져요. 그렇게 해서 10m 가야 되고 두 번째 기계 이쪽으로 빼고 첫 번째 기계 넣고 왜냐하면 그 동선 그 레이아웃을 잘 해야지 작업의 능률이 오기 때문에 기계 하나 들어오면은 끄떡끄떡 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임대예요. 임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데가 제가 임대를 했던 공간인데 물론 사진은 여기 일부분만 나온 거고 여기는 한 55평이었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이 넓어서 뭐 지게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트럭이 아예 건물 안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었죠. 이제 들어가서 기계를 하나 둘씩 놓다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계속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장비, 특히 지게차. 예를 들어 제가 나무를 사서 이제 화물차로 받게 되면은 그거를 일명 까대기라 그러죠. 손으로 하나씩 내리는 거. 그걸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땀 뻘뻘 흘리고 그거 하고는 힘 다 빠져요. 다른 일 못 해요. 근데 지게차가 있으면 그거 이렇게 푹 떠가지고 푹 내리면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지게차 하나 둘씩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평을 잡는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기 학생들이 하는 게 평평하죠. 저 평을 잡는다. 근데 나무가 저렇게 평평하진 않아요. 원래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건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을 잡는데 대패를 쓰죠. 대패를 쓰는데 만약에 제가 저걸 손대패로 잡는다. 이렇게 하나씩. 그럼 하나에 뭐 한 2, 30분씩 걸릴 건데 저 뒤에 보이는 노란색
기계 있죠? 사람 2명 사이에 있는 거. 저게 자동 대패인데 저게 집어넣으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기계의 필요성. 그래서 이것저것 사고 세팅하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저기서 더 이제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좁은 데서 시작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임대인의 서름까지는 그러니까 임차인의 서름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기가 어떤 거냐면 공장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100평짜리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제가 쓰고 한쪽은 이제 그 집주인이 쓰는 그런 식이었는데 집주인이 뭐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여긴 청소해야겠네 뭐 제가 듣기엔 좀 잔소리였죠. 그런 걸 계속 들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이 건물 집주인이 돼 보니까 그 건물을 아끼는 마음 이런 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알겠는데 또 들어가기 전에 또 고지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공소를 하니 먼지도 많이 나고 뭐도 하고 좀 지저분해질 수 있다. 앞에 마당도 뭐 그럴 수 있다 해서 거기서도 오케이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집주인의 마음 그게 아니니까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그분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침 계약 기간도 이제 다가오겠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처음으로. 근데 제가 그 전에 부동산 계약을 집 전세 때 한 번, 요거 임대차 계약 한 번, 이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다가 저희 한평에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저희 친척분들이 몇 분 계신데 거기에 추천으로 땅 하나를 사게 되죠. 그렇게 큰 땅은 아니고 한 250평 정도 땅을 하나를 사게 되죠. 구입을. 처음에 그 땅은 숲이었어요. 숲. 도로보다도 한 1m 푹 꺼져 있고 나무가 막 이렇게 울창하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데였는데 제가 아까 수많은 차고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땅을 사면서부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거기 땅을 샀는데 맹지를 샀어요. 맹지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땅이 있고 그 뒤에 제 땅이 있는 거예요. 살 때 몰랐냐? 아니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그 앞에 땅, 그 도로하고 인접한 땅, 제 사이 땅을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제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을 그분한테 매입하기로 사전 구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맹지를 샀죠. 안 그랬으면 맹지를 사면 안 되죠. 개발 행위가 안 되니까. 사전에 구두 계약 다 돼 있으니까 일이 쉽게 잘 풀리네 하고 뒤에 땅을 맹지를 덜컥 사고 이제 앞에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지역 분이신데 수도권에 살고 계신데 그래 자네한테 팜세 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데 사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의 지금 주민등록상 이름하고 그 땅이 등기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여쭤보니 그게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쓰던 이름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아주 어렸을 때 쓰던 거, 집에서만 쓰던 거 별명을 등기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1950년대인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 땅을 이제 그러면 그 증거 서류만 달라 그랬더니 증거 서류도 없대요. 그래서 등기소 가서 등기소장님하고 만나서 그런 것도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고, 소송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처음에 50년대에 그 등기를 했던 그 원본을 뒤져서 찾아가지고 이분이 동일인이 맞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렸을 때 아시던 분, 현재 주민, 동네 이장님이죠. 그분의 뭐 보증서도 받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땅을 구입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거 하나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왔던 게 전체가 다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뭔가 하나를 하려고 보면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복병들이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런 걸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게 돈이 들어요, 다. 그러다 보니 여유 자금도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거 외에.
이 건축 얘기의 이제 마지막 건축 완성까지고 2부가 이제 뭐 취미를 직업으로 했을 때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데 이 건축 과정을 2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단점 및 저희 회사인 오도마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한번 살짝 받아볼게요. 이제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서 얼마 들었냐?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을 하는 게 한 번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축에 다 직영 처리했어요, 제가. 그 직영이 뭐냐 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맡겨서 그걸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제가 다 고용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멘트를 친다.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그러면 제가 레미콘 회사에 전화를 해서 레미콘 5차만 보내주세요 해서 뭐 5차면은 뭐 한 250만 원 지불하고, 철근이 필요하다. 그럼 철근 회사 제가 트럭을 끌고 가서 철근을 사와서 제가 직접 엮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서 엮거나. 그러면 사람마다 여건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트럭이 없으면 트럭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럭비, 화물비 뭐 이렇게 들어서 돈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